건강해지려고 했던 그 운동이 오히려 뇌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꼭 알아야 할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열심히 운동하고 비싼 돈 들여 마사지도 받았는데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게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3세 김 여사님이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골프를 치시고 이틀에 1번은 경락 마사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숨이 자꾸 차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숨이 막혀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두통이 거의 매일 찾아왔고 코가 막혀서 항상 입으로 숨을 쉬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온갖 검사를 다 해봤습니다. PET 심장 초음파 혈액 검사, 그런데 결과는 매번 정상이었습니다. 의사들은 나이 드니까 그럴 수 있다며 불안증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여사님은 제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마사지도 받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 순간 저는 여사님의 등을 보고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폐나 심장이 아니라 등뼈, 우리가 흉추라고 부르는 부분이 너무 굳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여사님께 물었습니다. 혹시 골프 치실 때 항상 한쪽 방향으로만 스윙하시죠? 마사지 받으실 때 정말 세게 눌러달라고 하시죠? 운동하실 때 입으로 숨 쉬시죠? 여사님은 깜짝 놀라시며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3가지가 여러분의 뇌를 병들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30% 이상이 호흡 효율이 정상보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분들 대부분 자기가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문제는 폐가 아니라 폐를 감싸고 있는 갈비뼈와 등뼈가 너무 굳어서 폐가 제대로 팽창을 못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숨이 좀 찬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뇌는 온몸에서 사용하는 산소의 20%를 혼자 소비합니다. 호흡이 제대로 안 되면 뇌에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뇌가 산소 부족을 감지하면 우리 몸에 비상벨이 울립니다. 교감신경이 올라가고 심장은 더 빨리 뛰고 혈압은 올라가고 잠은 안 오고 소화는 안 됩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 상태에서 더 열심히 운동하려고 하고 더 세게 마사지를 받으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김 여사님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당장 멈춰야 할 운동과 마사지가 무엇인지, 왜 그것들이 여러분의 뇌를 병들게 만드는지, 어떻게 하면 굳어버린 등뼈를 다시 살려서 제대로 숨쉬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지, 이 3가지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지금 이 순간 집중해서 듣고 계신다면 댓글에 집중 2글자만 남겨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는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멈춰야 할 운동과 습관입니다. 이건 단순히 효과가 없어서 그만두라는 게 아닙니다. 계속하시면 여러분의 등뼈가 더 굳어지고 뇌에 산소가 부족해지고 결국에는 자율신경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일이 오히려 독이 되는 상황, 이제 끝내야 합니다.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쪽 방향으로만 몸을 비트는 운동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골프 치시는 분들, 테니스 치시는 분들, 배드민턴 즐기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지금 운동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만 스윙한다는 겁니다. 오른손잡이시면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몸을 비트입니다. 수십 년간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의 등뼈에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우리 등뼈는 12개의 뼈가 쌓여 있고 각각의 뼈마다 갈비뼈가 양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게 바구니처럼 우리 폐를 감싸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이 바구니가 숨을 들이쉴 때 좌우로 균등하게 벌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폐가 제대로 팽창하면서 공기가 폐의 구석구석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항상 한쪽으로만 비트는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 등뼈는 계속 압축되고 반대쪽은 계속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운동이 끝나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몇 년, 몇십 년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그 상태로 굳어버립니다. 의학 용어로 흉추의 비대칭적 고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쪽 폐는 제대로 팽창하지 못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심한 경우 한쪽 폐의 공기 흡입량이 정상의 60%까지 떨어집니다. 양쪽 폐를 합치면 전체 호흡량이 30% 가까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30% 감소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온도를 천천히 올리면 개구리 가 끓는 물에서도 뛰어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몸도 서서히 적응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고 계단 오르기 힘들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골프를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정상 스윙을 10번 하셨으면 반대 방향 스윙을 5번 하십시오. 실제로 공을 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반대로 몸을 비트는 연습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등뼈의 균형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두 번째, 강하게 누르는 마사지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경락 마사지, 스포츠 마사지, 타이 마사지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시원하잖아요. 꾹꾹 눌러주면 그 순간엔 정말 시원합니다. 그래서 더 세게 눌러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우리 등뼈는 작은 근육과 인대들이 각각의 뼈를 정교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걸 척추분절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뼈가 정확한 위치에서 정확한 각도로 움직여야 우리가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강한 압력으로 마사지를 받으면 이 정교한 시스템이 흐트러집니다. 더 심각한 건 보상작용입니다. 등뼈 주변의 작은 근육들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든 균형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과 어깨의 큰 근육들이 대신 일을 합니다. 이게 바로 호흡보조근의 곽인장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우리가 숨을 쉴 때 횡격막이라는 근육이 주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등뼈가 제대로 안 움직이니까 목과 어깨의 근육이 대신 숨을 쉬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목은 뻣뻣해지고 어깨는 항상 올라가 있고 두통이 생깁니다. 더 심각한 건 횡격막 바로 옆을 지나가는 미주신경이 눌립니다. 미주신경은 우리 몸의 진정 시스템입니다. 이 신경이 제대로 작동해야 심장박동이 안정되고 소화가 잘 되고 밤에 잠이 옵니다. 그런데 이게 눌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율신경이 완전히 엉망이 됩니다. 아무리 쉬어도 피곤하고 소화가 안 되고 불안하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럼 마사지를 아예 받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받으셔도 됩니다. 대신 부드럽게 받으십시오. 림프순환을 돕는 정도의 가벼운 마사지면 충분합니다. 아프지 않을 정도, 기분 좋을 정도만 하십시오. 시원하려고 세게 누르는 순간 그건 치료가 아니라 파괴입니다. 세 번째, 입으로 숨 쉬는 운동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운동하실 때 숨이 차면 자연스럽게 입이 벌어지죠. 그게 정상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그건 운동 강도가 여러분 몸에 맞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코는 단순히 공기 통로가 아닙니다. 코는 공기를 정화하고 따뜻하게 하고 습도를 조절하는 정교한 필터입니다. 그런데 입으로 숨을 쉬면 이 모든 과정이 생략됩니다.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바로 기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도에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이 생기면 점막이 붓습니다. 점막이 부으면 공기 통로가 좁아집니다. 좁아진 통로로 억지로 공기를 밀어 넣으려니까 더 힘들게 숨을 쉬게 됩니다. 그러면 또 입을 벌리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특히 코 안쪽의 혈관은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교감신경이 올라가면 혈관이 수축해야 정상인데 만성적으로 입호흡을 하면 이 조절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혈관이 제멋대로 확장되고 혈액이 코 점막에 고입니다. 이게 바로 혈관운동성 비염입니다.
여러분이 알레르기도 아닌데 코가 막히고 아침마다 콧물이 나고 재채기를 한다면 10중 8구의 문제입니다. 약을 먹어도 일시적으로만 좋아지고 다시 재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근본 원인인 입호흡을 고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동 강도를 50% 낮추십시오. 코로 숨 쉴 수 있을 정도로만 하십시오. 입이 벌어지려고 하면 그 순간 속도를 줄이십시오. 처음엔 답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2주만 버티면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같은 운동을 코로만 숨 쉬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진짜 체력입니다. 김 여사님은 제 말을 듣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건강해지려고 했던 모든 게 오히려 제 몸을 망치고 있었다니요. 그래서 그날부터 결심하셨습니다. 골프는 반대 방향 연습을 꼭 하겠다. 마사지는 세게 누르지 말라고 하겠다. 운동할 땐 절대 입을 벌리지 않겠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3가지만 지키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등뼈는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이 정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의 건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전체의 행복이 바뀝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당장 멈춰야 할 3가지를 명확하게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멈추기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미 굳어버린 등뼈는 저절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살려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3가지 방법은 굳어버린 여러분의 흉곽을 다시 열고 망가진 자율신경을 회복시키고 뇌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김 여사님도 이 3가지를 듣고 바로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 3번 벽에 등을 대고 팔을 들어 올리는 흉추신전 운동을 하십시오. 이게 뭐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벽에 등을 딱 붙이고 서십시오. 발은 벽에서 한 뼘 정도 떨어뜨립니다. 그 상태에서 양팔을 천천히 위로 올립니다. 마치 만세를 부르듯이 말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등이 벽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허리가 앞으로 나오려고 하면 배에 힘을 주고 버티십시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우리 등 뼈는 정상적으로 완만한 시작 곡선을 그려야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보고 구부정하게 앉아있고 한쪽으로만 운동을 하다 보면 이 곡선이 과하게 굽습니다. 의학 용어로 흉추후만증이라고 합니다. 등이 뒤로 혹처럼 나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갈비뼈가 앞쪽으로 모입니다. 갈비뼈가 모이면 갈비뼈 사이 공간이 좁아집니다. 그러면 숨을 아무리 깊이 들이쉬려고 해도 물리적으로 폐가 팽창할 공간이 없습니다. 마치 압축된 스프링처럼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벽에 등을 대고 팔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등뼈가 반대 방향으로 펴집니다. 갈비뼈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폐가 팽창할 공간이 생깁니다. 처음 이 운동을 하시면 등이 벽에 제대로 안 닿을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만큼 굳어있다는 증거입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딱 10번씩만 하십시오. 천천히 5초에 걸쳐 올리고 5초에 걸쳐 내립니다. 단 30번입니다. 그런데 이 30번이 여러분의 흉곽 팽창력을 되살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운동을 4주간 꾸준히 하면 흉곽 둘레 차이가 평균 2cm 이상 늘어납니다. 2cm면 폐활량으로 치면 약 15%가 증가하는 겁니다. 두 번째, 4초 들이쉬고 8초 내쉬는 미주신경 자극호흡법을 하루 10분 하십시오. 이건 단순한 심호흡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자율신경을 직접 조절하는 스위치입니다. 왜 4초와 8초일까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비율입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은 크게 2가지입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은 비상 시스템입니다. 위험할 때, 긴장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켜집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올라가고 소화가 멈춥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진정 시스템입니다. 편안할 때, 쉴 때, 잠잘 때 켜집니다.
심장이 천천히 뛰고 소화가 되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문제는 현대인 대부분이 교감신경만 켜져 있다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긴장 상태입니다. 그러면 부교감신경이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쉬어도 피곤하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호흡으로 이걸 조절할 수 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교감신경이 약간 올라갑니다. 숨을 내쉴 때는 부교감신경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쉬는 시간을 들이쉬는 시간보다 2배 길게 하면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미주신경입니다. 미주신경은 부교감신경의 대표 선수입니다. 이 신경이 제대로 작동해야 심장이 안정되고 소화가 되고 염증이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등뼈가 굳고 횡격막이 경직되면 미주신경이 눌린다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풀어주는 동시에 호흡으로 자극을 줘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하게 앉으십시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들이쉽니다. 배가 나오도록 들이쉽니다. 그리고 입을 살짝 오므려서 8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이때 배가 쏙 들어가야 합니다. 이걸 10분간 반복합니다. 하루 한 번 자기 전에 하면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 호흡법을 3주간 했더니 심박변이도라는 지표가 40% 이상 개선됐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심박변이도는 자율신경의 건강을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건강한 겁니다. 세 번째, 스마트워치로 매일 아침 심박변이도를 체크하십시오. H아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심박변이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심장박동과 박동 사이의 시간 간격이 얼마나 다양한가를 측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는 게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겁니다. 틀렸습니다. 건강한 심장은 불규칙하게 뜁니다. 정확히는 박동 간격이 미세하게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율신경이 살아서 순간순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교감신경이 올라가면 박동이 빨라지고 부교감신경이 올라가면 박동이 느려집니다.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우리 몸이 상황에 적응합니다. 그런데 만약 심장이 기계처럼 똑같은 간격으로만 뛴다면요, 그건 자율신경이 죽었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심근경색 직전의 환자들을 보면 H아업이가 극도로 낮습니다. 반대로 건강한 운동선수들은 H아업이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H아업이를 매일 체크해서 자기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게 트렌드입니다. 요즘 나오는 스마트워치는 대부분 이 기능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기 전에 앉은 채로 2분만 가만히 있으면 책정됩니다. 숫자가 높으면 오늘 컨디션이 좋다는 겁니다. 낮으면 몸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많다는 신호입니다. 이걸 왜 재야 할까요? 여러분이 제가 알려드린 운동과 호흡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보이니까 동기부여도 됩니다. 처음엔 30이 나오다가 한 달 후 50이 나오면 내가 정말 좋아지고 있구나 실감하게 됩니다. 김 여사님도 제 조언을 듣고 중고 스마트워치를 하나 구입하셨습니다. 처음 잰 H아업이가 28이었습니다. 정상 70대 평균이 40에서 60인데 28이면 상당히 낮은 겁니다. 그런데 3개월 후 다시 재봤더니 52가 나왔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간 겁니다. 여사님은 그 숫자를 보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내 몸이 정말 살아나고 있구나 처음으로 확신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3가지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벽에 등대고 팔 올리기 4초 들이쉬고 8초 내쉬기 아침마다 H아업이 재기 이것만 꾸준히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등뼈가 살아나고 자율신경이 회복되고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제가 앞으로도 이렇게 정확하고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이 더 많은 분들께 올바른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전입니다. 김 여사님이 실제로 어떻게 하루를 보내셨는지
그 루틴을 그대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돈 들 일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 일과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면 됩니다. 아침 6시 30분 눈을 뜨면 침대에 누운 채로 스마트워치로 H아워비를 측정합니다. 2분이면 끝납니다. 처음엔 28이었던 숫자가 이제는 50을 넘습니다. 7시 아침 식사 후 거실 벽 앞에 섭니다. 등을 벽에 붙이고 양팔을 천천히 올렸다 내립니다. 10번 딱 2분입니다. 처음엔 팔이 귀까지 안 올라갔는데 이제는 만세 자세가 완벽합니다. 9시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갑니다. 천천히 걷되 입을 다물고 코로만 숨을 쉽니다. 처음엔 5분도 못 버텼는데 이제는 20분을 가뿐하게 걷습니다. 12시와 6시 식사 후 벽 앞에서 흉추 신전 운동 10번씩 하루 총 30번 6분입니다. 오후 3시 골프 연습장에서 정상 스윙 10번 하면 반대 방향 스윙 5번 공을 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반대로 몸을 비트는 연습만 합니다. 밤 10시 잠들기 전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침대에 편하게 앉아 코로 4초 들이쉬고 입으로 8초 내쉬는 호흡을 10분간 반복합니다. 예전엔 1시간씩 뒤척였는데 이제는 5분 안에 잠듭니다. 이게 김 여사님의 하루 전부입니다. 특별한 게 없죠? 그런데 이걸 3개월 하셨더니 숨이 편해졌고 두통이 사라졌고 20년 묵은 비염까지 좋아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3가지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첫 번째, 흉곽 팽창 5cm는 어떻게 재는 겁니까? 줄자를 가슴 제일 넓은 부분에 두릅니다. 숨을 완전히 내쉰 상태에서 한 번, 최대한 들이마신 상태에서 한 번 잽니다. 그 차이가 5cm 이상 나와야 정상입니다. 3cm도 안 나온다면 지금 당장 흉추 신전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4주 후 다시 재보면 분명히 늘어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골프를 20년 넘게 쳤는데 지금 와서 바꾸면 효과가 있을까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80세, 90세가 되어도 변합니다. 실제로 80대 어르신들이 근력 운동을 시작했더니 근육량이 20% 이상 늘었다는 연구가 수두룩합니다. 등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3개월 후 분명히 달라집니다. 늦은 게 아니라 지금이 제일 빠른 겁니다. 세 번째 질문, 마사지를 아예 안 받으면 오히려 근육이 더 굳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근육이 굳는 이유는 마사지를 안 받아서가 아닙니다. 근육이 굳는 이유는 제대로 안 움직여서입니다. 앉아만 있고 같은 자세만 유지하고 한쪽으로만 움직이니까 굳는 겁니다. 그걸 마사지로 풀려고 하는 건 미봉책입니다. 당장은 시원한데 다음 날이면 또 굳습니다. 진짜 해결책은 움직임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흉추 신전 운동, 이게 바로 능동적인 움직임입니다. 스스로 근육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이 제 기능을 되찾습니다. 더 이상 외부에서 눌러줄 필요가 없어집니다. 만약 그래도 마사지를 받고 싶으시면 림프순환 마사지처럼 부드럽게 쓸어주는 정도만 받으십시오. 아프면 안 됩니다. 기분 좋은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실 건가요? 시작하실 분들은 댓글에 시작이라는 2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댓글 창에서 시작이라고 쓰신 다른 분들 보이시면 응원의 메시지도 하나씩 남겨주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하면 훨씬 더 큰 힘이 됩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건강을 되찾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딱 3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한쪽 방향 운동 강한 마사지 2포 흡 운동은 오늘 당장 중단하십시오. 이 3가지가 여러분의 등뼈를 굳게 만들고 뇌에 산소를 부족하게 만듭니다. 둘째, 벽에 등 대고 팔 올리는 흉추 신전 운동과 4초 들이쉬고 8초 내쉬는 미주신경 호흡법을 실천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호흡 효율은 최소 15% 이상 개선됩니다. 셋째, 매일 아침 H아워비를 체크하면서 내 몸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숫자가 올라가는 걸 보면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건강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습관 속에 있습니다. 벽에 등 대고 팔 올리는 2분, 코로만 숨 쉬면서 걷는 20분, 잠들기 전 호흡하는 10분, 이게 쌓이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제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가장 빠릅니다. 여러분의 등뼈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율신경은 아직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3개월 후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댓글로 꼭 알려주십시오. 건강한 하루, 건강한 내일, 그리고 건강한 인생 되십시오. 감사합니다.